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국정과제 주요 과제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하고 어쨌든 최소화를 또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행안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 여기가 주로 아마 국회 쪽 특히 여당하고 소통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기하라고 했잖아요. 수기를 하라. 논의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기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소통의 기반이면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뭐 그냥 하라니까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금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내가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따지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터놓고 막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수용성이 높아져. 근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아니면 막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이게 문제가 돼요. 좀 힘들더라도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 진짜 수기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로 진짜 소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죠.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하는 분위기에서 뭐 시간만 때우면 그게 되겠어요? 물론 뭐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우리 김형민 법사위 간사께서 공소청 법안에 수정된 주요 글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조정안이 나온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영하의 눈폭풍 속에서도 차가운 아스팔트를 응원봉으로 메워 마침내 이재명 정부 탄생이라는 빛의 혁명을 이뤄내신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검찰개혁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광장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 또한 확고했기에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 안에 남아있던 독소 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진보 진영의 오랜 개혁과제에서 지난 12.3 내란을 겪으며 온 국민의 개혁과제로 확장, 재정립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것은 공소청법, 중수청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형사사법체계의 모습은 수사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소청법 조정안은 그러한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조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서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권 통보 의무, 검사의 이권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하여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 등
경직된 상명 하복 문화를 개선했습니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습니다. 넷째,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불필요한 문제 야기를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이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국회에서 적극 돕고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소위를 열어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한결 괜찮죠? 네. 사실은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강도 높은 입장을 X로 밝히셨어요. 굉장히 그렇죠. 이례적으로 길게 예. 발표를 하셨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 검찰 개혁은 네. 그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가닿아야 되고 네.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검찰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라는 민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네. 세게 이제 X에 올리셨는데 네. 근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도 갑론을박 중인 거죠. 이제 뭐 대통령 X에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입법부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네. 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예. 대통령님께서도 X를 보면 알겠지만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만 이제 뭐 검찰총장 명칭과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공무원법상 공무원을 다 이제 해직을 시키고 다시 재임용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은 이 자칫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의도로 저는 읽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예. 국민이 가장 피해 안 보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조정을 해라. 네. 국회 차원에서 모자란 부분은 조정을 좀 해라. 예. 뭐 이런 예, 메시지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미시적이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게 사실은 검찰 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냐 네. 이런 논쟁보다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정말 깊이 있게 네. 문제가 되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검찰 개혁 TF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가는 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대통령께서 고세에 또 X를 올리셨어요. 뭐라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23분 전에 네. X가 올라와 있는데요.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정 협의안 중 가운데 그 특사경 있지 않습니까? 네, 특사경. 에 대한 지휘 조항, 예. 그다음에 수사 진행 중인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네.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청법 44조 네, 45 44, 없애. 대통령께서 확인해서 땅땅땅. 그러니까 이런 아유, 걸 정리해줘야 이런 걸 돼. 정리해야 돼. 예. 속이 다 후련하네. 예. 아, 그러니까 예.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가자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건 좀 제가 별로 진짜 중요한- 소모적이고 그러니까. 괜히 그것 검찰 때문에 개혁의 본류를 아예 희석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중수처법 44조나 45조는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음흠. 아니 요청하는데 행안부가 거부할 수 있다?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즉 말하자면 오늘 대통령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데 예. 결국은 이 이권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별건으로 됐든 예, 그러면 예. 지금과 똑같이 검사가 통보, 예. 수사 개시 통보, 그러니까 그것도 예. 말이 안 되죠. 입건 통보. 예. 예. 아니 이게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네.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수사를 하다가 이거 송치해야겠다면 송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찰과 검사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이 음, 수사권에 대한 그렇죠. 이 상명하복 뭐랄까, 시스템이 되는 아니 거죠. 수사권에 대한 개입 여지를 더 만들어 놓은 그렇죠. 거죠. 우리는 다 알아야 돼. 예. 뭐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 공소청 중수청이 아니라 예. 제2의 그렇죠. 특수부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 예. 중수청이 아주- 부활하는 거 아니냐. 아주 중수부가 그 부활하는 거 부분은 아니냐. 44조, 45조 4개의 조항은요. 상당히 우리 권한, 네. 권력을 예. 놓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수사 기소 분리할 수 없다. 예. 기소는 하지만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금 피라미드 구조로 공소청이 중수청, 중수청이 경찰, 특사경을 지배하는 네. 이 피라미드 구조라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네. 이런 구조로는 안 된다라는 네. 건데 네. 대통령께서 이런 그 X의 글을 올리셨어요.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합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 직권한이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이렇게 해서 언론이 또 제가 보기에 언론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소위 그 기성 언론들이 끊임없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분열적 상황, 지금 얼마나 갈등 상황이 첨예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확실히 선긋기를 하는 거다. 오해 말아라. 아니 44조 45조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도 예. 이건 문제 있다고 보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그건 보지 마시죠. 그거 뭐하러 봐. 보이네. 조국혁신당? 그거 아닌가? 어떻게 알았어요? 박은정 의원이 올라와서 수사 개시권 폐지는 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라는 이건 뭐지? 이거는 페이스북이네요.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한 검찰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내란을 종식하는데 과거 정치 검찰들의 그릇된 행태가 또 다시 어떤 형태로든 부활할까봐 그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된다. 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아주 분명하게 예. 오늘 싹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유. 다행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요. 예, 속이 다 후련하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앓이를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네. 뭐 수사 개시 통보권이라든지 이권 요청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 자체가 막강해질 수밖에 없고 음흠. 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네. 뭐 지속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맞아요. 모든 수사와 기소가 예. 검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음흠. 그런 게 과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맞느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변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제가 예. 이거 없애야 된다. 예. 44, 45조 없애야 된다보다는 예. 그러면 그 수사 개시 통보도 이런 아주 협의하게 제한을 걸어두자. 음흠.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음흠. 그렇게 이제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인터뷰에서는 이 네 개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과감하게 하진 못하죠. 사적으로 많이 했지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예. 이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게끔 음흠. 조금 더 보완 장치를 만들어. 네. 검사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거를 넣자. 음흠. 단서 조항을 네. 달든 뭐 이렇게 해서 넣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음흠. 오늘 대통령님께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해 예. 주셨어요. 나 속이 다 후련하다. 이제 너무 시원해졌어요.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쟁은 종지부 될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국회 네. 법사위하고 행안위를 통과하고 1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면 이제 끝 이게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저도 밤새 취재를 했는데 오늘 다 정리될 거다라고 했고 뭐 초선들이 얘기를 좀 나서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9시에 잠시 후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네.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거고 저는 이 과정에서 네. 그 너무나 심각한 갈라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론 개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 마치 이제 장인수 기자가 엄청난 오보를 한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이 고발을 했어요. 장인수 기자를 네, 고발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계엄의 바다를 같이 헤쳐온 언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정치인들이고 한데 이거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고 프레임을 딱 짠 건 조선일보예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인수 기자는 어떤 사이렌을 울린 거다. 이런 자기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우리가 해줘라. 이거는 윤석열이 김영선이 이거 해줘라. 이 말 때문에 네. 여기에 막 꽂혀가지고 아이씨 이거 거래한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 제가 정성호 장관도 취재했습니다만 이런 거 검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조작 기소했다면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이제 계엄의 강, 뭐 탄핵의 강, 우리 장인수 기자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했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게 공공이 적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장인수 기자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뭐 누군가가 고위 관계자가 앞장섰고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여전히 검사들은 예. 이러고 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고발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워딩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워딩을 들어보면 그럼 의원님
민주당은 장인수를 고발해야 됩니까? 조선일보를 고발해야 됩니까? 조선일보가 문제죠. 그럼 조선일보를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조선일보는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저는 이제 그 개헌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저희 취재 편의점과 더불어 저희도 진짜 열심히 했지만 물론 이제 언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평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사실 이런 뭐 이게 그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뭔가 정부에다가 경각심을 주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그거조차도 언론이라고 음. 보는데 특정하지도 않고 장인수 기자의 얘기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경각심을 줘야 된다. 여기서 네. 경고를 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사이렌을 울린 겁니다. 왜 장인수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죠. 예, 예. 너무 힘드실 거고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도 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메시지였지. 네. 이게 장인수 기자의 과거부터의 지금까지 행위들을 음.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네. 그리고 사지까지 달려들고 음.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 내가 취재해 보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음. 문제가 될 시에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예. 그 다음에 음모론을 꾸미는 자들을 예. 이게 식별해내서 예. 형사적인 처벌이 됐든 예. 뭐 보직해임이 됐든 이런 예. 부분들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걸로 읽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발했다고 그래서 다시 장인수의 그 겸손은 힘들다의 그 내용들을 다시 봤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정부를 폄하하는 내용은 아니야. 아니었잖아. 예. 아니에요. 저도 이제 또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요. 한번 다시 예. 재차 계속해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2차 종합특검 제가 오늘도 이제 그 특검의 그 고위 관계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협조가 안 돼서. 안 되죠.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내란을 기획했는가. 그리고 노상원은 그 수첩이 과연 진짜 무슨 증거 능력도 없는 조악한 수준인 건가. 아니면 정보사령관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위한 어떤 수첩이었나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냥 뭐 메모 수준 생각나는 대로 적고 뭐 차범근 뭐 축구 보다가 차범근 이름 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 70페이지 분량이에요. 70페이지 분량을 그냥 일반인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끄적끄적 거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노상원이가 이 부분에 정치인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오다를 받아서 네.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 어제 그래서 가장 대통령의 네 번째 만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워딩은 뭐였습니까, 의원님?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대통령 말씀 가운데. 잘 안 들어서 모르긴 하는데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대통령 말씀을 그냥 옆에서 멀었어요? 딱 쳐다보더니 네, 아니 근처에서 대통령께서 부승찬 의원 왜 웃어? 뭐 이게 가장 인상적. 왜 웃으셨어요, 근데? 뭐가 재밌어서? 다른 얘기하다. 선생님한테 딱 걸렸구만. 어제 말씀 중에 인상이 깊었던 거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네, 절실하세요. 예. 이게 완전히 그거였어요. 상당히 절실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윤석열 정권을 넘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고민. 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당정 간의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 네. 각자가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거고 그 각자의 의견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레거시 언론이 아닌 전달자가 많아지고 있다. 수단,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직접적인 소통 수단이 존재하고 또 유튜브라는 언론을 통해서 또 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거를 갈등과 대립으로 프레임을 짜고 여기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결국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의견을 소중히 네. 담아서 뭐 당에서나 정에서나 그리고
자기한테도 메시지를 많이 달라. 본인에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냥 거의 주가 그거였어요. 그렇군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 진짜 이전 정부와 정권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권, 우리 정부는 어떤 정부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실제 네. 체감하게끔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아주 비장하게 비장은 했나?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참모들한테 우리 임기 많이 안 남았다. 네. 총선 때 되면 되겠냐 이거. 그 전에 싹 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주 명징하고 분명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이거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고 확실하게 법사위의 의견과 일치된 그런 입장을 그렇죠. 방금 전에 44주 45주.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안에도 갑론을박이 많고 지금 아니, 보면 솔직히 댓글창에 얘기해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는데 우리 이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 추미애 위원장 얼마나 그냥 속된 말로 죽을 놈이 됐어요. 예? 그잖아요. 오로지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 조항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동료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절박함을 초선 국회의원들이 잘 뜻을 받아서 국회에서 또 이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당정청이 결심했으면 한 목소리로 그렇죠.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돼. 그래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갈등하고 이랬네 저랬네 싸우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네. 그런 점은 참 그렇습니다. 좋은 점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안에서도 이런 갈라치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화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해석상의 차이인 것 같아. 해서. 저는 이제 어떤 뭐 정부가 뭐 어떤 안을 발표하다 보면 네. 행간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해서 전달하면 그거는 또 당무 개입에 또 이 당무 개입이라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해석을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다 보니까 또 충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을 피력하다 보니까 또 당원들도 갈라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당정 전혀 문제 없다. 당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예. 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일요일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장유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네. 첫날도 당이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열심히 정말. 해주라. 네, 이렇게 네, 한 팀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